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전한길 대표 모스탄 전 대사 동향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잠실에서 음, 뭐 재투표, 재선거, 나아가서 부정선거 뭐 등등을 지금 외치는 우리 젊은 2030들, 이들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손잡을 정치 세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에 그게 이루어진다라면 그 대상은 전한길 대표일 것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한길 대표 본인이 벌써 이름이 전유관이죠, 본명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한다 그러죠. 이번 지선에서도 원래는 출마하려고 했었죠. 개항을에 국회의원 재보선에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김현태 전 707 특임 단장이 이제 출마하고 본인은 이제 물지 않았습니다. 1년 약 한 9개월 정도 남았나요?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차기 총선입니다. 여기를 대비해서 창당한다 그러죠. 창당. 이럴 경우에 엄청난 파괴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준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윤신당이 되는 거죠. 윤석열 신당.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잠실에 나가 있는 피 끓는 저 2030들이 가령 지지하는 파트너로 전한계를 선택한다. 윤석열을 선택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2030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물론 100%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다수 2030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들은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따릅니다. 그 노선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계엄을 하면서 반국가 세력 뭐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거기에 동의하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2030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식이 아주 간단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는 정치인이 이 2030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한 몸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전한길 대표가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길 대표를 호칭할 때는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존칭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전한길 신당이 창당될 경우 어마어마한 어떤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과 경쟁 체제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망하지 않겠느냐, 총선에 나가면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분진 합격이죠, 분진 합격. 그래서 각자 도성으로 가다가 총선 국면에서 이제 실제 한 달, 두 달 전에 단일화를 해야죠. 단일화. 전부 각자 이제 출마시키고 난 뒤에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전에 단일화해야 됩니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단일화가 안 돼요. 그 돈 아까워서라도 후보들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습니다. 15%만 넘으면 전액 다 돌려받잖아요. 10% 넘어가면 50%. 때문에 선거 비용이 적어도 1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두 달 전쯤에 단일화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 통해서 단일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단일화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이기는 쪽도 많겠고, 저는 전한길 대표 그리고 윤석열 신당이 만일에 있다 치면은 거기서 이기는 당도 많이 나올 그 지역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그 단일화에서 이기게 되면은 본 지지율에다가 추가적인 지지율이 생기면서 거기서도 일종의 그 컨벤션 효과가 터져가지고 밴드웨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수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범보수 전체가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150석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전한길 대표가 말이죠. 지금 이런 말을 했네요. 오세훈도 부정선거 당선했다. 당연히 재선거해야 된다. 아이유 왜 안 나서나? 유재석, BTS 목소리 내라. 니들
지금 민주당에 유리한 프레임이 있을 때 민주당에 유리한 어떤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톡톡 튀어나와서 뭔가 이렇게 깔짝거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참정권이 훼손당했고 어마어마한 사태입니다. 우리 헌법의 최대 가치라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이거 하고요. 자유 이거는 굳이 말을 넣지 않아도 모든 이념의 바탕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굳이 그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념의 이념, 어머니 같은 존재죠. 어머니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자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현대 이 사회에서는 정치 개념으로 보더라도 모든 것은 이 민주로부터 아니 자유로부터 시작한다. 그 민주도 거기서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참정권이거든요. 참정권. 참정권 없는 민주주의는 없잖아요. 자유의 이 근본도 사실은 참정권과 맞물립니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뭐 다수결이라든가 뭐 이런 가지가 있겠죠. 예. 자, 그런 참정권을 훼손당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내가 좌파다 우파다 뭐 민주당 지지자다 국민의힘 지지자다 그거 따지지 말고 다 났어야 돼. 전부 다 울분을 토하고 분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화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나한테 불리하니까 우리 당에 불리하니까 입국 닫고 있다. 이거는 위선이고 내로남불이죠. 지금 20대 30대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위선 내로남불 때문에 그래. 니들은 전부 그렇잖아. 니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 특히 여기서 말하는 남은 보수죠. 국민의힘 뭐 혹은 이쪽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우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중적인 위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면서도 민주가 없어. 저 당은 보면은 그냥 오히려 독재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민주파리 세력이지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요. 그들이 투쟁해서 얻은 뭐 성과물 쟁취해서 뭐 이렇게 이룩한 그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데 세계 역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투쟁해서 얻어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산업화가 되면은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 민도가 올라가고 국민 수준이 생산 수단 뭐 생활 수단 모든 것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산층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중산층이 많은 국가는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굳이 뭐 민주화 투쟁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 민주화가 안 된 대부분의 나라들 보십시오. 헌법으로는 전부 자유민주주의 다 돼 있어.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든 뭐 독일식을 하든 프랑스식을 하든 영국식을 하든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 안에서도 이 클래스가 있잖아. 완전한 민주주의, 부분적인 민주주의, 뭐 미완의 민주주의, 뭐 등등 해서 아주 저열한 민주주의. 민주주의기는 민주주의인데 그 수준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풀 데모크라시를 하는 나라로 세계 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그 단계가 못 되는 거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말이죠. 그건 전부 미완의 민주주의야. 헌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헌법은 다 갖고 있어. 미국식 헌법 다 갖고 있고 영국식, 독일식 헌법 다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투쟁이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미얀마 같은 나라 보시고요. 다른 나라 칠레 뭐 등등 이렇게 민주화 투쟁하는 나라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민주주의가 안 된다니까. 왜? 완전하게 산업화에 성공을 못해서 그래요. 중산층이 많지 않은 거야.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양극화되어 있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그걸 깬 거죠. 박정희 대통령 이후 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거대한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원래 정치학자들도 그러죠. 민주주의를 하려면 일정한 산업 뭐 수준, 생활 수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중산층이 양산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실현된다. 그 공식이 딱 들어맞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그냥 갖고 가버렸죠. 지들이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해서 독재를 몰아내고 마치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요, 민주화는 더 빨리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거치면서 그냥 가만히 국가 발전한 상태로 그냥 갔더라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12.6이 없으면은 12.6이 없었더라면은 본인도 벌써 그 비서진들에게 속내를 밝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2년만 더 하고 이제 그만 내려온다고 다들 이야기했대. 그동안. 이만하면 이제 나라도 궤도에 올랐고, 뭐, 국가도 이제 성장 궤도에 올랐고,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고, 뭐, 의식 수준이나 뭐 소득 수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교육 수준도 올라갔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냈다. 이제 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 주변 그 비서관들에게, 비서진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되는데 이거를 그 김재규가 그 일 있고부터 전두환 들어서고 뭐 등등등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반민주 이 프레임 갖고 이 땅에서 지금 설치고 있는 급기야는 정권을 몇 번 먹더니 이제는 주류가 돼버리고 말았어. 저들이. 자신들이 주류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언론도 그쪽 편이고 노조가 생기면서 노조가 또 압도적으로 또 이게 좌편향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정교조 등등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타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차기 총선에서 이기는 것밖에 달리 답이 없습니다. 이기자면은요. 범보수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류가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쨌거나 의석을 다 갖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되지가 않거든.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또 이렇게 반기지도 않아요. 오는 거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요. 광장 세력이 들어오는 걸 극도로 꺼려요. 싫어한다니까. 그냥 표만 달라 그래. 표만. 서로 그냥 섞이지도 말고 투표가 이제 실시되면은 그냥 표만 주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병립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그동안 없었죠. 지지율이 워낙 없고 뭐 등등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하나 못 만들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가능성이 생겼다면 이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고 윤신당이 뜨고 그 대표로 누군가 세워져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한길 대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치의 뜻이 있거나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다. 금배치 한번 달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국민의힘은 문턱이 너무 높아요. 저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을 좀 갖고 있어야 돼. 저기는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들만의 리그처럼 되어 있다고요. 저기는. 그거 아니고 뭐 내가 솔직히 뭐 배운 거 좀 별로 없어도 정신 하나만큼 온전하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계엄을 완성시키겠다. 전한길 대표와 함께 뭐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주목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국민의힘은 문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너무나 높아요. 저기는 후보 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한길 대표가 있는 이 새로운 신당이 떴을 경우에는 미리 가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그러면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최소 20석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나. 20석이면은 이게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내 대표도 나와가지고 정말 3당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유 위선적이죠. 내로남불이죠. 유재석, BTS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요 민주당의 유리한 프레임 혹은 그런 어떤 이슈에서만 반응을 하더라고. 저거는 국민의 아이유, 국민의 유재석, 국민의 BTS가 아닌 거지. 그러면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연예인들은 원래 저렇게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정치가 좀 심각하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은 자기 성향을 안 밝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좌파 노릇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전한길 대표 부정선거 관철까지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황교안 실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매국노다. 모수탄 경찰이 복면 쓰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수탄 같은 경우는 또 말이죠.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30이요. 일어나라. 라이즈 업 하라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같이 왔던 프랭크 박사도 그런 말 하고 있고요. 자, 2030이 지금 보니까요. 뭐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숫자가 조금 더 불어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다 보면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드디어 백개투항 무릎 꿇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지금 놀라운 것은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선관위 해체 주장이 터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자 그러는데 그러자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꼼수를 조심해야 돼요. 헌법 개정하면서 그것만 딱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또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 자칫하면은. 그게 뭐냐? 뭐 5.18이라든가 또 뭐 권력 구조 이런 걸 갖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처리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경계태세는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친한결이냐, 뭐 황교안이냐 이걸 갖고도 보통 이렇게 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좀 갑갑하죠. 근데 나중에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어디로 대세가 흘러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대세가 흘러가는 쪽이 이제 깃발을 들고 대세가 약하다, 세가 약하다 싶은 쪽에서는 그 대세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주력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력 부대를 지원하는 지원 부대가 되면은 서로 공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 대결을 한다라고 봐야죠. 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지지율에 대해 조사에 대해서 뭐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보수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열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걸 가늠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어쨌거나 관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당이 있느냐,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때 내세우는 대리인이 과연 누구이냐, 전환결이냐 아니냐,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